어두운 시리아 밤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폭음, 그리고 이어지는 거대한 폭발. 미군은 작전명 호크아이를 통해 시리아 중부 사막지대에 IS 거점 70곳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F-15 전투기와 B-52 전략 폭격기가 동원됐고, 지상에서는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과 아파치 헬기까지 투입된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이번 공습은 단순한 테러 소탕 작전이 아닙니다. 미국을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보복 작전입니다. 오늘은 이번 공습이 왜 실행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습이 왜 시작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난 13일 시리아 중부 팔미라 인근 사막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전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미군 병사 2명과 통역사 1명이 IS의 기습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된 두 병사는 모두 아이오와주 출신이었습니다. 미군은 이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작전명을 호크아이로 정했습니다. 호크아이는 아이오와주의 별명입니다. 단순한 작전명이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복수의 의지를 담은 이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공격받으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신속한 대응은 과거 정부와 확연히 다릅니다. 오바마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중동 개입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신중한 접근을 선호했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릅니다.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응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군에 대한 공격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작전 개시 전, 미군은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IS 거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타격 시나리오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일제히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 투입된 전력의 의미. 이번 작전에서 주목할 점은 투입된 전력의 규모와 종류입니다. 공중에서는 F-15 전투기와 B-52 전략 폭격기가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상에서는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정밀 타격을 가했고, 아파치 공격 헬기가 근접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중 폭격이 아닙니다. 공중과 지상이 결합된 입체적 선멸 작전입니다. IS 거점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의 규모를 2019년 IS 수고의 바그다디 제거 작전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쟁점, 요르단의 참여. 이번 작전에는 요르단군도 참여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르단은 미국의 핵심 중동 동맹국입니다. 요르단의 참여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동 국가들도 IS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이 여전히 중동에서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관여를 줄이려 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핵심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은 계속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쟁점, IS의 현재 상황. IS는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IS 대원은 약 3,000명으로 추정됩니다. 2014년 전성기에 비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리아 북동부 수용소에는 IS 관련자 26,000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대원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IS가 이들을 탈출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이들이 대거 풀려난다면 IS는 다시 세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IS는 조직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소규모 테러 공격을 이어가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13일 미군 공격도 이런 맥락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시리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첫째, 국제 유가입니다. 중동에서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 석유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공습 소식이 전해진 후 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리아 자체는 주요 산유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동 전체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석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 같은 핵심 수송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변화 둘째, 지역 내 세력 구도 변화입니다. 시리아에는 여러 나라의 군대가 존재합니다. 시리아 정부군, 러시아군, 이란 지원 민병대, 그리고 미군입니다. 미군의 대규모 공습은 이 복잡한 구도의 변수를 만듭니다. 시리아 정부는 미군의 공습을 주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도 자국의 영향력이 약해질까 우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 중동에서 여전히 군사적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주는 신호 셋째, 다른 분쟁 지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은 단순히 IS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미국을 건드리면 대가를 치른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 메시지는 홍해에서 미국 선박을 공격하는 예멘 후티 반군,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중국에게도 전달됩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강력하고 필요하면 즉각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작전명 호크아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 아닙니다. 미국 우선주의 안보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 미군을 공격하면 반드시 강력한 보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습은 그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IS의 추가 도발 가능성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보복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군의 역할 확대 가능성입니다. 현재 미군은 시리아에 900명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병력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중동 전체의 안정성입니다. 시리아 공습이 더 큰 갈등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급하게 테러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오히려 중동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군의 이번 작전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평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충돌로 이어질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군의 시리아 대규모 공습, 작전명 호크아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